여러분 안녕하세요. MFC를 이용한 예제정신 비주얼 C++ 따라하기 제41강. 이번 시간에는 MFC를 이용한 탭 컨트롤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화면 그림과 같이 탭 컨트롤을 마법사에서 불러오면 이와 같이 이제 자동으로 뜰 텐데, 이거를 제어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이거 탭 컨트롤은 동일한 화면에 서로 다른 내용을 표시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이 탭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윈도우즈의 그 작업관리자의 속성이라든지 마우스 속성을 누르면 화면이 이제 뜰 텐데요. 프린터라든지 포인터 옵션, 뭐 하드웨어, 단추 이렇게 자동으로 쭉 뜨는 것을 이 하나하나를 탭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탭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거는 이번 시간에는 소백산 풍경을 누르면 글씨가 나오고 이 소백산 풍경 그림만 나타나고 이 딱새는 나타나지 않고, 또 두 번째 탭에 딱새를 클릭을 하면 이 그림이 나타나지 않고 얘만 나타나고, 명언을 누르면 두 개의 그림이 모두 나타나고 글씨도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탭 컨트롤 스타일에 대해서 살펴보고, 탭 컨트롤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이미지 리소스 등록 방법, 이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작성한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고 하겠습니다. 즉 이와 같은 걸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소백산 풍경을 이 자체를 탭이라고 합니다. 하나하나의 즉 버튼이죠, 버튼. 소백산 풍경을 누르면 소백 풍경만 나타나고, 딱새를 누르면 딱새 글씨 입력하고 딱새 그림만 나타나고, 명언 탭을 누르면 꿈이 있는 사람은 희망을 지닙니다. 두 개의 그림이 나타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된 코드를 불러와 봤습니다. 먼저 그 비주얼 스튜디오 2019에서 처음 하시는 분은 이제 혼동이 될 텐데,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다가 작성을 해놨습니다. 앞부분을 먼저 하게 되면 마법사를 실행하면 시간이 오래 지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2019 프로젝트 생성 시 마법사가 이제 다음을 눌러서 완성이 될 텐데, MFC 앱을 선택을 하고 어플리케이션 종류에서 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뷰를 선택하고 가장 키포인트, 생성된 클래스에서 여러가지가 있을 텐데 API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뷰도 있을 텐데, 일반 뷰가 아니라 키포인트는 cpom 뷰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cpom 뷰. cpom 뷰를 선택을 하면 화면이 보이면서 기본적인 폼을 갖춘 그 파일이 CPP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탭 컨트롤은 동일한 화면 영역에 서로 다른 내용을 표시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먼저 화면을 디자인합니다. 디자인하는 방법, 처음에는 이제 아마 이게 하시는 분들은 마법사가 하시면 하나도 이 내용이 없을 텐데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솔루션들이 배치가 되고, 왼쪽에는 도구 상자를 배치하는 게 참 좋습니다. 만약 이 상자가 없으면 창에 가서 창 레이아웃을 다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화면에 뜨시면 이와 같이 자동 숨기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동 숨기기를 하시면 오른쪽에 붙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솔루션 탐색기를 클릭해서 저는 미리 해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먼저 이제 화면을 디자인하는 다이얼로그를 합니다. 안 보이시면 보기, 뭐 클래스 뷰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기, 도구 상자들이 있을 거고, 도구 상자 모음 뭐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창 영역을 보시면 리소스 뷰가 있습니다.
많이 사용되니까 리소스 뷰 오른쪽에 이렇게 나타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킹 처리하시면 자동 숨기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리소스 뷰를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이얼로그 시폰 뷰를 선택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핵심이 뭐냐면 오른쪽에 이렇게 그 일반 뷰를 저도 이제 다시 했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2019에서 일반 뷰를 선택을 하면 이게 안 나타납니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가 이겁니다. 이 ITD About 박스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법사에 처음 실행하실 때 뷰 클래스의 기본 클래스로 시폰 뷰를 선택을 하면 프로젝트 이름과 프로젝트 이름이 요건데 이 폼이 자동으로 다이얼로그가 생성이 됩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어쨌거나 시폰 뷰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거를 따당 누르면 폼을 작성하는 다이얼로그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상태를 하시고 두 번째 솔루션에서 필요한 파일들을 먼저 화면에 띄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왕초보와 스마트폰 이용자를 확대하겠습니다. 탭 컨트롤에서는 사용할 그 CP 원본 파일은 딸랑 2개 정도면 되겠습니다. 저도 뭐 프린터하고 여러 개를 선택을 해서 쓸데없이 이제 헤더 파일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은 그 프로젝트 생성 시에 불필요한 것들을 선택을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한두 개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즉 필요한 파일은 이거하고 탭뷰하고 탭뷰 헤더 파일을 2개만 가지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안 건드릴 겁니다. 자, 필요한 파일을 따닥 누르면 뷰를 누르고 헤더 파일 눌러옵니다. 이 상태에서 작업하시면 참 좋습니다. 즉 탭뷰 헤더 파일, 탭뷰 CPP, C++의 약자입니다. CPP는.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 대화 상자 이 3개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다이얼로그 화면에서 저처럼 화면을 디자인합니다. 방법 눈금을 체크하면 좋겠죠. 방법만 왼쪽에 늘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지우면 모두 사라지니까요. 제일 먼저 탭 컨트롤을 가져옵니다. 방법 도구 상자 탭 컨트롤 썼습니다. 중간쯤에 탭 컨트롤이 있습니다. 가져오십니다. 여러가지 탭 컨트롤 가져오면 이렇게 처음에는 혼동이님 탭 하나만 가져올까? 아닙니다. 잡아당겨 느립니다. 이렇게 잡아당겨 느리면 디폴트로 5개가 들어옵니다. 이게 5개는 5개인데 여기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코드로 작성하는 것이 매우 쉽기 때문에 코드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컨트롤 키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겠죠.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 정도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오고 두 번째 샘플 입력란은 에디트 컨트롤입니다. 이게 제가 한번 뭔가 보겠습니다. 네, 에디트 컨트롤 도구상자 에디트 컨트롤 글씨 입력란 하나 정도 가져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 그림은 제가 그냥 작성해 보려고 했는데 도구상자 픽처 컨트롤입니다. 이미지 리소스 파일에 리소스에 이미지 등록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려고 복습하는 의미에서 해보려고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2개를 가져오십니다. 도구상자 픽처 컨트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갔다 왔다 치고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먼저 탭 컨트롤을 제어하는 방법 탭 컨트롤을 찍고 오른쪽 버튼 먼저 탭에 변수를 추가합니다. 변수를 이렇게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서 확대하겠습니다. 왜 변수를 추가하는가? 무엇을 제어하려고 제어를 하려면 제어 변수를 추가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탭 컨트롤에 처음에 가져오시면 IDC 언더바 탭 1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1으로 했습니다. 범주는 컨트롤로 되어 있고 변수는 M 언더바 탭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임의로 하십시오. M 언더바 탭 변수 형식은 탭 컨트롤 클래스 뭐 C 탭 컨트롤 자동으로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요거만 탭 언더바 요것만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두 번째
에디트 컨트롤에도 찍고 오른쪽 버튼 변수를 추가합니다. 스마트폰 이용자를 확대를 하겠습니다. 변수를 추가해서 이렇게 보시면 뭐 IDC 언더바 에디트 1으로 되어 있죠. 그대로 두시고 앱 언더바 에디트라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변수 형식 에디트인데 이렇게 요것만 써주시기 바랍니다. 키보드로. 이 그림은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해서 이제 그 헤더 파일에 mfc 언더바 테스트 41 탭 뷰점 헤더 파일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래 보시면 그 헤더 파일에 변수가 들어옵니다. 이와 같이 그 변수를 추가하면 자동으로 탭 언더바 탭 컨트롤 멤버 변수 전원입니다. 멤버의 약자. 에디트에도 에디트 구조체에도 m 언더바 에디트 1 에디트로다가 변수를 퍼블릭은 전역 변수. cpp 그 이 프로젝트 파일 어디에서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멤버 변수. 멤버가 순수입니다. 순수. 선언입니다. 요것만 딸랑 요거 직접 써주셔도 되는데 이 써주시면 불편한 게 이제 cpp에 들어가면 여기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뭐 링크도 되어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ddx 링크가 되기 때문에 직접 쓰면 좀 불편합니다. 자, 두 번째 할 일. 이 그림을 그 화면을 디자인합니다. 디자인하는 방법. 아까 이제 컨트롤이라고 그랬죠. 이게 보면 찍고 오른쪽 버튼 속성을 보면 이게 뭐냐면 비트맵입니다. 먼저 비트맵 두 개를 리소스에 등록합니다. 얘가 이제 픽처 컨트롤이죠. 이렇게 보면 속성을 보면 얘가 처음에는 아마 BMP로 안 돼 있을 것이고 아마 릭탱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프레임으로 돼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속성을 보면 도킹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속성을 도킹을 해주시면 찍으면 이게 도킹이 나타납니다. 이 속성이 나타납니다. 얘도 처음에는 아마 프레임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안 보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리소스에 그 그림을 두 개 등록합니다. 그림 두 개 등록하는 방법. 리소스 뷰를 선택을 하고 아무 데서나 찍고 오른쪽 버튼 추가 리소스 추가합니다. 리소스라는 거는 자원 그런 뜻입니다. 자원 몇 번 많이 했죠?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리소스라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자원을 등록한다. 무슨 자원? 엑셀레이터. 엑셀레이터는 뭐 단축키, 가속기라고 하는데 단축키입니다. 비트맵, 커서, 다이알로그, HTML, 아이콘, 메뉴, 리본. 리본은 어떠한 그 버튼입니다. 멋진 버튼. 스트링 테이블, 툴바, 버전 관리. 이런 것들을 리소스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비트맵을 선택을 하고 가져오기를 누릅니다. 그래서 필요한 파일들을 저는 이제 그 그림을 가져왔는데 리소스에 등록하려면 BMP로 하셔야 됩니다. 그림 두 개를 찍고 세 그림, 딱 세 그림, 그 다음에 진달래, 산의 풍경 두 개를 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져온 것입니다. 가져오면 이제 그 리소스에 등록이 됐는데 가져오면 비트맵을 열어봅니다. 그래서 따닥 누르면 들어왔죠? 닫습니다. 들어온 거 확인해보고 다시 안 보이면 리소스에 가서 따닥 비트맵이 들어왔죠? 이미 들어온 겁니다. 자원이 프로젝트 파일에 삽입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그림에 표현하는 방법 얘를 찍고 이게 픽처 컨트롤이라고 그랬습니다. 도구 상자에는 없으면 픽처 컨트롤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겠죠.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겠죠. 픽처 컨트롤 찍고 이게 이제 타입이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을 비트맵으로다가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거기에 그 등록시킬 이미지를 idb 언더바 비트맵 그런 식으로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픽처 컨트롤도 잘 찍고 타입을 프레임이 아니라 비트맵을 선택을 하고 자원 등록된 자원에 출력시켜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직접 하나 그릴 비트맵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한번 실행시켜보면 사용자가 한번 직접 그려볼 비트맵을 직접 만듭니다. 자, 먼저 컴파일 한번 해서 무엇을 할 건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서 확대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를 할 거냐면 이제 리소스에 그
JPG를 BMP로 바꾼 그림판에서 BMP를 이와 같은 거를 리소스 등록을 2개를 했죠. 이번 할 거는 뭐냐면 이와 같이 탭 컨트롤이 이제 하나, 둘, 3개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이거를 보기 좋게 원래 따로따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요거를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트맵을. 자, 어떻게 하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리소스 뷰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찍고 오른쪽 버튼 아무 데서나 추가해서 리소스를 추가합니다. 비트맵을 찍고 새로 만들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직접 그립니다. 그래서 직접 그리십니다. 이렇게. 또는 직접 그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타운더로 이용해서 직접 그리십니다.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제 그래서 좀 너무 크면 보기가 안 좋으니까 높이를 한 16 정도 또는 20 정도 연습이니까 그대로 두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16 정도로 하시면 바랍니다. 높이를 너무 크면 이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비트도 뭐 상관은 없는데 잘못됐으면 이제 그 지우기 도구를 이용해서 지워줍니다. 이거 이제 아이콘이죠. 말하자면 아이콘 같은 걸. 다시 그려 보겠습니다. 아이고. 아무튼 이거를 이렇게 했다고 치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제가 그린 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저는 어쨌거나 요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상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CPP로 들어갑니다. 도킹은 자동 숨기게 하는 게 좋겠죠. 자, 두 번째 할 일 CPP로 들어갑니다. 뭐 이거는 사실은 대략 178줄 정도 되네요. 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쨌거나 그 시폰뷰, 그 상단 클래스 시폰뷰를 선택을 해서 화면을 디자인하시면 되겠고, 이 상태에서 먼저 뷰 클래스 함수 initialize 업데이트 함수 초기화 코드를 추가합니다. initialize 업데이트 함수가 있죠. 시폰뷰를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이 뷰 클래스에 이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뷰 클래스에 들어오지 않고 처음에 하실 분들은 굉장히 혼동이 됩니다. 어디에 들어가냐면 c탭 CPP에 들어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혼동이 됩니다. 시폰뷰에 들어와야 됩니다. initialize 업데이트 함수에서 초기화 코드를 작성합니다. 저랑 똑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저 기본적으로 들어온 거고 자동으로 여기서부터 그 코드를 작성을 하는데 저랑 똑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코드를 직접 작성을 하는데 몇 줄 안 됩니다. 똑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클래스 저도 이게 그 지난 시간에 강의를 잘못했는데 이게 L자 같아도 이게 I자입니다. I자. 지난 시간에 뭐를 잘못했더라? 뭐 하다가 API에서 롱포인트에서 이거를 L로 했는데 이거는 대문자 I입니다. 이미지 리스트 클래스
이미지 리스트 클래스를 치시기 바랍니다. 탭 컨트롤에 사용할 이미지 리스트를 설정을 합니다. 이미지 리스트 설정하는 방법, 뭐 m 언더바 구주체명으로 여러분들 이메일 하시고요. 똑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m 언더바 i 이미지 리스트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L 이게 L인가 L로 했는가 모르겠네요. 네. 혼동이 되죠? 제가 뭘로 했나? 저도 이게 책을 보고 하는 거라. I가 대문자고 리스트에는 이것도 대문자입니다. 어쨌거나 m 언더바 i 리스트 이렇게 해주시고 똑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주체명만 같으면 되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혼동이 되니까 이미지 리스트니까 책 컨트롤에서 여기랑 관련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네요. 이미지 리스트니까 뭐 이미지 아이 리스트를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임의로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이게 이제 얘랑 혼동이 될 텐데, 혼동이 되니까 대문자 L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리스트. 그럼 혼동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바꾸는 방법은 복사해서, 컨트롤 V. 복사해서, 이제, 바꾸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MIL이죠? 편집, 도구상자, 편집에 있던가? 빠른 편집에 그 찾아 바꾸기가 있습니다. 빠른 바꾸기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드래그 합니다. 이렇게 얘를 복사해서 바꾸고자 하는 거를 이렇게 칩니다. 얘를. 그리고 지금 그 이미지 리스트를 혼동이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여놓고 갖다 붙여놓고 모두 바꾸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혼동이 되지 않고 모두 바꿔지겠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편집, 찾아 바꾸기, 아래 한글에 돼 있죠? 빠른 찾기가 아니라 빠른 바꾸기를 클릭을 해서 바꾸고자 하는 거를 iList, 이미지 리스트 약자 혼동이 되니까 요걸로다가 전 모두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번에, 요거는 이제 몇 개 안 되니까 그런데 수백 개, 수천 개의 게임을 작성했다. 예를 들어서 10명이 게임을 작성을 했는데 너무 혼동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미지 리스트의 클래스의 구주체로 이미지 L, I하고 L하고 혼동이 돼서 L로 바꿨으면 대문자 리스트로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리스트 점 구주체 create idb bitmap 1. 이 bitmap 1이 뭐냐면 직접 만든 아이콘입니다. 보겠습니다. 리소스 V에 보면 bitmap 1이 직접 그림 그린 겁니다. 지금 여기 사용자가 그린 거 이거를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이게 이제 16픽셀로 했죠. 16픽셀로 좀 작게. 그리고 요거는 간격, 탭 간격이 되겠고, RGB 255 그러면 흰색이 되겠습니다. 흰색으로 하겠다. 즉 16 이미지 픽셀 사이즈를 하겠다. 보겠습니다. 요거를 먼저 컴파일 시켜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그 시간을 전략하려고 그랬는데 자세히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뭐 하다가 더 많이 걸리네요. 이거 작게 됐죠? 자, 이거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거를 100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10을 어떻게 달라지나? 네, 이렇게 이제 뭐 그거는 참 이거는 거의 뭐 변경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160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를. 그러면 너무 크니까 이게 그림하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16이면 16 직접 만든 비트맵 사이즈를 그대로 해셔야지만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미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create 리스트 이미지 리스트 클래스의 구조체 이름을 써주고 그 탭 컨트롤에 사용할 백그라운드를 포함해서 이미지를 이렇게 적당히 써주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16이나 20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m 언더바 그 탭, 이제 그 리소스에 등록된 이미지를 분리해낸다. 밑에는 되어 있는데 m 언더바 탭이 뭐냐? 뷰 클래 헤더 파일에 등록된 탭 컨트롤의 변수명입니다. 변수명을 써주고 탭 컨트롤의, 즉 탭 컨트롤이라는 게 이 탭 컨트롤입니다. 얘 변수명 점 세트 이미지, 이미지는 그 L이 아니라 대문자 I입니다. 이미지 리스트에 언더바 I 리스트. I 리스트가 이미지 리스트의 구조체 이름입니다. 그 주수값을 가져와서 가져옵니다. 잠깐 주수값을 가져오고, 그리고 가져오면 이제 출력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리스트 점 detach detach 그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뭔가 했더니 리소스에 등록된 이미지 분리해내는 함수입니다. 한 개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이미지 리스트에 분리하는 건데, 이걸 한번 주석 처리해 보겠습니다. 이 뭔 의미인가? 여러분들도 코딩을 하실 때 이것저것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제 사용자가 만든 이미지가 안 보이죠? 이게 분리해내는 게, 이 분리를 주석 처리하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코딩을 하실 때 detach 함수 이렇게 분리를 하니까 하나의 그 이미지로다가 이렇게 분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자 따로따로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중요하다는 것, detach 함수가 분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탭을 이제 추가를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마법사가 자동으로 이렇게 보시면 탭이 이게 이제 혼동이 됩니다. 이게 이제 나는 3개만 필요한데 5개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마법사가 자동으로 들어온 거더라고요. 이걸 구태여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일단 폼입니다. 폼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구태여 나는 3개만 필요하니까 이걸 지우겠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왜? 여기서 하시면 되니까요. 이와 같이 얼마든지. 그래서 탭을 3개 추가하는 방법은 탭 언더바 인서트 아이템 0, 이게 첫 번째가 0입니다. 컴퓨터는 0부터 시작을 하죠. 10진법도 1부터 10이 10진법이 아니라 0, 1, 2, 3, 4, 5, 6, 7, 8, 9, 10이죠. 이게 0입니다. 0, 1, 2, 3, 4, 없지만은 5, 뭐 쭉 계속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서트 0, 언더바 t 유니코드 형식, 유니코드 형식은 영문도 2바이트, 한글도 2바이트, 일본어도 2바이트, 중국어도 2바이트, 숫자도 2바이트라는 게 유니코드 형식입니다. 세계 표준 코드. 큰 따옴표 속에 하고 그대로 써주십니다. 이렇게 0번지 0번째 탭, 1번째 탭, 2번 탭을 표시하려고 일부러 그냥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0을 써주면 0번째의 이미지를 그대로 활용하겠다. 0번째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뭐 다른 걸로 하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나는 뭐 2번째 이미지로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3번째만 아마 이미지가 안 나타날 겁니다.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그것의 의미는
이게 탭 컨트롤도 재미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뭐 탭 컨트롤을 많이 사용할 필요가 있나 모르겠네요. 여기에 이제 0을 안 하고 2를 했으니까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안 나타났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제 탭 컨트롤이 용도가 동일한 화면에 화면 영역에 서로 다른 내용을 표시할 때, 동일한 화면 영역에 서로 다른 내용을 표시할 때 하는 것으로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십니다. 두 번째 탭이 설정된 상태로 시작한다. 그래서 하시려면 뭐 1로 하시면 되는데 그때 1 안 해도 되고요. 뭐 첫 번째 상태 M 언더바 탭 set 컷셀은 뭐 그 에디트 컨트롤이나 리스트 컨트롤이 나오는 거죠. 그 0번째로 선택된 상태로 하겠다. 어디에 M 에디트 박스 에디트 컨트롤 점 set 윈도우 텍스트에 이렇게 하겠다 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한 두세 개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뭐 여기서 들어온 김에 하겠습니다. 추가하는 방법은 이 시어러가 좋은 점이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컨트롤 하겠다. 여기는 세 번째가 아니라 원래 네 번째죠. 네 번째. 탭. 컴파일 시켜볼까요? 네, 여기 이제 자동으로 소백산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해라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탭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뭐 100개든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를 할 거냐면 저 밑에 보면 변경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무엇을 할 거냐면 이러한 이게 이제 그 탭 컨트롤에서 속성을 보시면 이렇게 속성을 아까 안 보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스마트폰 이용자를 이용해서 왕초보로 해서 보겠습니다. IDC는 탭 언더바 탭 1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특별한 건 없고 이제 멋있게 하려고 버튼으로 했습니다. 버튼으로 해서 모달 프레임을 이렇게 했습니다. 스타일 라이트 저스티파이 맞추는 거 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는데 컨트롤의 통지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뭔 얘기냐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실은 탭 컨트롤에서 이 탭은 탭인데 버튼으로 하셔도 되지. 사실은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 탭 1을 눌렀을 때 무엇을 출력해라, 탭 2를 눌렀을 때 무엇을 출력해라, 그것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탭 1을 눌렀을 때는 이 그림만 나타나게, 탭 2를 두 번째 탭을 눌렀을 때는 얘는 나타나지 않고 그 딱새만 나타나고, 세 번째 탭을 눌렀을 때는 또 다른 것을 나타나는 컨트롤을 해보겠습니다. CPU로 들어갑니다. 즉 셀렉트 체인지를 해보겠습니다. 방법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뷰 클래스에서 가장 쉬운 게 프로젝트 클래스 마법사가 제일 쉽습니다. 클래스 마법사에 가서 여기는 또 이제 이게 명령에 있더라고요. 메시지가 아니고 메시지는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초보자는 굉장히 혼동이 되는데 여기에서 뷰가 선택되어 있는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클래스 이름에서 저도 몇 번 혼동이 됐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잘못돼서 API에다 놓고서 이거를 추가를 하면 이 코드가 뒤죽박죽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뷰에 설정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고 명령, 메시지, 가상함수, 멤버 변수, 메소드는 함수라고 했습니다. 함수로 이미를 만들 때 여기에 보면 메시지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림, 윈도우 메시지, WM이 옛날에는 제가 잘못해서 멤버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 윈도우즈 메시지더라고요. 윈도우즈 메시지라고 해도 아니 멤버라고 해도 뭐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 정확한 표현은 윈도우즈 메시지 약자입니다. 위에 있죠? 명령을 눌러서 명령해 보면 지금 IDC 언더바 탭 1을 아이디를 만들었죠. 만든 아이디를 눌렀을 때 어떻게 처리해라. 셀렉트 체인지를 해라.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서 확대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좀 탭을 만들면 어떤 이벤트를 처리해야 되겠죠. IDC 언더바 탭 1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메시지에는
탭 컨트롤의 약자 같아요. 이거 보니까 TCN 지금까지 사용 안 해봤던 TCN이 있습니다. 이거는 IDC고 TCN Select Chains가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라, 바뀌어라 확인 누르십니다. 그러면 밑에 이게 들어옵니다. 그게 들어온 겁니다. 이 코드가 함수가 들어옵니다. 저 이걸 핸들러라고 하죠. 어려운 말로 핸들러.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왕초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왕초보. 좀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서 확대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왕초보를 위해서 이렇게 해보면 이게 핸들러가 들어옵니다. 어려운 말로 핸들러는 운전대, 쉬운 말로 그냥 함수, 처리기. 제가 본 함수, 즉 펑션이라고 하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현재 어느 클래스에서 하는가, 이 가운데 땡땡 두 개는, 콜론 두 개는 영역이란 뜻입니다. 영역, 스코프 문자. 탭 컨트롤, 셀렉트 체인지 탭 1은 너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 저는 그 MFC 테스트 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창에서 어떠한 그 작업을 하겠습니다.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인자가 있습니다. 인자. 리설트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롱 포인트입니다. 롱 INT입니다. 롱 INT라고 그랬죠? 정수값. 약 42만인가 얼마까지. 이 포인터로다가 이렇게 인자로 선언했습니다. 요걸 가지고 처리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편법을 했습니다. 똑같이 하십시오. int n index는 mtab.getCell, 즉 그 셀을 선택을 했을 때 어떻게 해라. 즉 오른쪽에 있는 값을 int 변수에 대입합니다. 인덱스 넘버에 대입을 합니다. 왜? 나중에 여기 스위치 케이스 함수로다가 어떤 코드를 처리시켜 주려고. 이게 C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에디트 컨트롤, 리스트 컨트롤, 탭 컨트롤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특정한 셀을 선택했을 때 셀이라기보다는 어떤 위치, 커서의 위치에 있는 줄 선택했을 때 그 값을 가져오는 방법이 이겁니다. 값은 값인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 보시면 대부분 글자가 있어도 예를 들어서 노트북 음악 mp3 플레이어 할 때도 뭐 유명한 가수점 이게 원리가 똑같더라고요. 이번 시간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0번 방에 있고 1번 쭉 있습니다. 이게 위에가 가수점 mp3 불러오는 게 아닙니다. 이 첫 번째 숫자가 0입니다. 이 숫자를 불러옵니다. 왜 그런 의미입니다. 마우스 커서를 여기다 놨을 때 두 번째 놨으면 이제 두 번째 2를 불러오는 겁니다. 그 커서의 getCell, 커서에 위치한, 마우스 커서에 위치한 셀의 위치 값을 가져와라, 숫자의 값을 가져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C스트링에서 이제 C스트링은 이러한 걸 표시해 주려고 한 거고, str 구주소를 하고, 스위치 케이스 함수, 스위치 n 인덱스, 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서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보기가 그래도 작죠? 그러면 일단은 하나만 먼저 확대를. 제가 집에서 이제 스마트폰을 활용하다 보니까 대부분 유튜브에 올라온 것들이 그냥 그 PC 화면에서 보는 것으로 많이 작성을 해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요즘에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제가 유튜브에 올라간 것들은 이와 같이 스마트폰으로다가 볼 수 있도록, 즉 유저 사용자가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스위치 케이스 함수 사용 방법, 스위치 한 다음에 인덱스 넘버 중괄호 열고 자매 중괄호 닫고까지 케이스 0, 첫 번째 케이스 0이 첫 번째 탭입니다. str.format 뭐 글씨 쓰는 거 글씨 써주고, 방법은 똑같더라고요. get dialog item, 이게 이제 그림을 불러와서도 idc edit box 1 id입니다. 그 다음에 포인터는 주수 간접 참두 연산자 show window true로 하면 보이고 false로 하면 안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똑같습니다. get dialog item idc static 2, static 1이 뭐냐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1을 idb 이미지 1을 해주니까 못 불러오더라고요. 아무튼 id 값을 써주시면 됩니다.
일단 브레이크를 안 해주면 저 맨 뒤에 있는 케이스만 보입니다. 브레이크 빠져나오고 맨 똑같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1일 때는 딱새일 때는 그림 1을 펠스로 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컨트롤 C, 컨트롤 V. 세 번째는 이제 명언명구인데 전부 보이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거는 뭐 5분, 10분 내에 5분도 안 되게 그 유튜브 동영상을 작성하려고 한 건데 간선해서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지루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코드를 컴파일 시켜 보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자, 소백산 풍경을 딱새를 들으면 딱새 그림만 보이죠. 명언명구는 두 개 다 그림 보이죠. 이렇게 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 생성 시에 저처럼 이렇게 보시면 이런 걸 많이 선택을 했더니 이렇게 많이 보이죠. 이런 것들 불필요한 부분을 마법사 생성할 때 없애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주 어떻게 본다면 단순한 건데 너무 왕초보를 위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다이얼로그 화면에서 탭 컨트롤을 가져옵니다. 방법, 도구 상자, 여기 보면 탭 컨트롤이 있죠. 이걸 가져옵니다. 디폴트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밖에 안 보일 텐데 나는 이거 하나밖에 없네. 그게 아닙니다. 잡아당겨 드리면 됩니다. 이게 모양이 기본으로 5개더라고요. 그냥 해주시고 에디트 컨트롤 하나 해주시고 그림은 도구 상자에서 픽처 컨트롤을 했는데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래도 리소스에서 그림은 어쨌거나 BMP로 그 리소스에 가져오게 해서 가져오든지 직접 그리든지 하시면 되겠고, 그것을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방법은 속성에서 보면 타입에서 이게 이제 혼동이 되는 게 처음엔 리소스는 프레임 여러 가지가 있고 릭탱글도 있고 엔하스 메타 파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메타 파일은 그림을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찌그러지지 않는 것을 메타 파일이죠. 그런데 이제 멋지게 어떤 게임이라든지 큰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BMP보다는 메타 파일로 이용하시면 그림을 확대 축소해도 일그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이와 같이 필요한 이미지를. 두 번째, 화면 어쨌거나 디자인하고, 두 번째는 헤더 파일에 디자인 온 김에 어떤 객체를 처리하려면 무조건 변수를 추가합니다. 변수 추가하는 방법, 탭 컨트롤 오른쪽 버튼 변수 추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에디트 컨트롤에도 뭐를 나타낼 거니까 변수 추가. 여기는 없지만은 어마무시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다음에 그래서 이제 딱 가보면 헤더 파일에 가보면 이와 같이 퍼블릭으로 그 변수가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퍼블릭입니다. 프로텍티드는 자기만 이제 활용하는 거, 그 소스에서만.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view.cpp에서 제대로 들었나 확인해보고, 초기화 함수, 어느 initialize update 초기화 함수에서 그대로 써주십니다. 제가 이제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더 확대해서, 제가 진도가 좀 빠르면 천천히 이것도 그 네이버 커뮤니티 거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벤트를 처리하려고 버튼 클릭할 때 해도 되고, 탭 컨트롤에 함수를 추가해서 함수 처리기, 운전대, 핸들러 여러 가지인데 펑션이라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함수 추가. 그래서 방법은 프로젝트 클래스 마법사. 이게 또 메시지가 아니라 얘는 명령입니다. 이 탭 컨트롤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고 확인 눌러주면 들어오고서 여기에 어떻게 하겠다. 그 커서의 셀을 위치를 C스트링 str은 글씨 쓰는 거고, 스위치 케이스 함수가 많이 쓰입니다. 다음 또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이런 식으로 스위치 케이스 함수. 그리고 끝에 이거 설명을 하는데 얘를 주석 처리하면 안 보입니다. edit 이거 위에 있는 거를 선택을 했을 때 .set window 텍스트에 출력하겠다. 이걸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케이스 2, 케이스 3 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한 번 더 컴파일 시켜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디폴트 값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딱스 컨트롤 누르면 이거, 명원 누르면 이거. 오케이. 네, 이번 시간에는 탭 컨트롤 사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